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예스24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3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이제 예스24는 3시 3.41%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고요. 인터넷 서점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연이나 영화 티켓을 예매를 할 때 예스24를 통해서 예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런 공연이나 영화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국을 겪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뭐 백신 접종도 받고 치료제도 나오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장 또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예스24가 9월 10월 달에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모습이었고, 12월 달에도 한 번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서 바닥 대비해서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기에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시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합니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만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하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받았던 상황이고요. 예스24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관련 수혜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에 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스24가 이때 당시에는 1.9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이다라는 명목하에 재무구조 개선 명목하에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재는 1.4%에 대한 지분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면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시장에선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치를 전반적으로 적게는 한 20조 원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20조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20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시가총액에 대한 가치를 뭐 한 20조 원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뭐 많게는 한 30조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에 이제 이 올해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한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0조 원의 1.4%면 단순 계산으로 2,800억 원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30조 원까지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1.4%의 가치는 4,200억 원으로 확실히 더욱더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평가받을수록 이 지분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우, 왜 팔았어? 1.97%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그냥 2% 잡고 20조면 4천억 원이고 30조면 6천억 원인데 왜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지분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상장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이 추후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들이 상장이 될 때 결국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로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좀 선반영해서 일부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거래 없이 조용조용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래량 자체도 별로 없어요. 거래 자체도 뭐 많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옆으로 그냥 기어가면서 한 번씩 툭툭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스24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여전히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상장 임박 시기에 다가오면 또 그 전부터 관련 수혜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스24는 전체적인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런 하방 곡선을 좀 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뭐 재료도 살아있고 다 좋은데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이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전 저점이 한 12,500원인가요? 이 정도에서 이전에 저점을 한번 찍었었고 돌려냈었고 다시 내려왔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좀 쌍바닥 패턴으로 좀 돌아가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오늘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돌파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2,500원짜리가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이후에 쉬어갈 때도 지지받고 반등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 12,500원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무너뜨리는 순간 이 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의 이제 그 손절성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지켜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깨지는 순간 그 신뢰가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봤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절성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한 11,000원대나 이런 자리, 어찌됐든 이 추세선 하단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열릴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잘 좀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한 2, 3주 정도 계속 하락이었거든요.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나가면서 5일선이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쌍바닥의 패턴에 좀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넘어가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솔직히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제 벗어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탄력도 좋고, 그 다음에 주가의 연속성도 잘 나오고 힘이 다르죠. 근데 지금 이 구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스24에 대한 지분 가치를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면서 연말에 카카오뱅크 정도 상장될 때까지 난 갈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지분 가치만 지금 2,800억이라고 치고 단순하게 20조 기준 2,800억인데 지금 시총이 2,300억밖에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재평가를 기대하고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돼요. 일단 하락 추세에서는 하방 추세선이 지지 라인이 되고 상단 자리가 이제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매수할 자리는 아닌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여기서 음봉이나 이런 것들 돌파가 안 됐을 때, 음봉이 생성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걸 넘어가게 되고 이후에 안착하게 되면 이 자리가 다시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스24가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켜버리면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과 맞물리면서 좀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좀 아쉽게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이 흐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딱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훨씬 더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돌파 이후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시간과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오랜 또 타임 스케줄이 남아있지만, 길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평가, 한 번은 저도 기회가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좋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만들어지기를 좀 기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